네, 7월 13일 월요일부터 7월 15일 수요일까지 고1 수학 온라인 클래스 두 번째 2차 시수업입니다. 오늘은 교과서 페이지 4페이지, 105페이지부터 104, 105페이지부터 이제 새로 시작을 할 건데 이제 도형의 방정식 새로운 단원으로 들어갑니다. 모두 책 피고 뭐 노트 있는 친구들은 노트 피시고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 준비되셨죠? 105페이지입니다. 우리가 이제 도형에 대해서 좀 배우게 될 텐데, 조금 더 이제 큰 수학의 범주로 따지면, 이제 기하라는 부분이에요, 기하. 쉽게 생각하면 이제 그림 그려져 있는 거, 그림에 대한 그래프라든가, 뭐 도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배우게 되는데요. 잠깐 좀 이렇게 전체적인 얘기를 좀 해보면, 우리가 기하에는요, 그냥 가볍게 들으셔도 돼요. 논증기하라는 게 있고 해석기하라는 게 있어요. 해석기하. 이 용어를 알 필요는 없어요. 그냥 가볍게. 논증기하는 다른 말로는 유클리드 기하 이런 말을 쓰기도 하는데요. 유클리드라는 수학자도 굉장히 너희들이 가장 대표적으로 아는 수학자는 피타고라스겠지만 유클리드도 어마어마하게 유명한 수학자 중에 한 명이에요. 그 다음에 해석기하는 데카르트라는 사람이에요. 데카르트. 들어봤을래나요? 그래서 이 유클리드는 이 눈중기하라는 건 우리가 언제 배웠냐면 중학교 2학년 때 배웠어요. 중학교 2학년 때. 삼각형, 사각형, 이등변 삼각형, 마름모 기억나나요? 정사각형. 중학교 2학년 때 이 도형에 대해서 배운 게 엄청나게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이건 논증기하는 그때 거의 다 배워요. 그래서 그때에 해당하는 내용들이 거의 수능 때까지 연결이 되는 그만큼 이제 굉장히 이제 기초적이고 중요한 기하에 대해서 배우는 걸 저희들이 중학교 2학년 때 많이 했는데요. 이제부터는 이제 고등학교 올라왔으니까 이 해석 기하 쪽을 좀 다루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해석 기하. 이제부터. 해석 기하는 쉽게 생각하면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좌표 평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좌표 평면. 좌표 평면이 뭐죠? 이렇게 X축, Y축 있는 그러니까 좌표. 여기 2, 4라고 해보면 2,4. 데카르트가 그 사람이죠. 데카르트가 천장에 좀 이상한 아저씨죠. 침대에 이렇게 누워있다가 어딘지 모르겠다. 아무튼 누워있다가 천장에 파리가 붙어있는 걸 보고 저 파리의 위치를 뭔가 표시해볼 방법이 없을까? 그러면 이렇게 축을 잡아놓고 X축으로 2칸, Y축으로 3칸 저 위치에 있는 파리를 우리 집에 있는 종에게 잡으라고 시키면 되겠고 이런 짓을 하신 그런 특이하신 분이에요. 아무튼 이분이 이 좌표평면이라는 걸 만들어냈고 이로 인해 수학책이 어마어마하게 두꺼워졌어요. 그 두꺼워진 내용을 오늘 본격적으로 다뤄보겠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논증기하는 풀이 시간이 짧아요. 근데 이 해석기하는 이제부터 다룰 해석기하는 풀이 시간이 길어질 거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논증기하는 쉬운 거고 해석기하는 어렵다. 이런 뜻은 아니에요. 둘 다 엄청나게 중요하고 둘 다 어려운 부분도 많아요. 근데 이제부터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좌표로 표시를 해보고 더하기 빼기 계산도 좀 많이 해보고 이런 거를 해보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가벼운 첫 도입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그냥 기억 못하셔도 되는 그냥 흘려들어도 상관없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우리가 본 교재 내용을 좀 들어가 볼게요. 105페이지 단원 제목이 뭐죠? 두 점 사이의 거리. 우리가 두 점 사이의 거리에 대한 것부터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수업을 듣는 학생들은 1학년 전체 학생인데, 쌤 개인적으로 이제 수업을 하는 스타일은 쌤은 노트를 되게 중요시해요. 그래서 쌤 너희들한테 노트 정리할 건 항상 이렇게 모든 반에 해당하는 걸 이렇게 전체적으로 만들어 오거든요. 그래서 쌤 노트 스타일, 정리하는 스타일대로 이렇게 정리를 해나가겠지만, 그래도 학생들이 공부할 때 사실 노트 정리만큼 좋은 공부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이렇게 쓰면서 정리하면서 수업을 들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보겠습니다. 첫 번째 두 점 사이의 거리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이 두 점을 첫 번째는 1차원에서 찍어볼게요. 1차원. 쉽게 얘기하면 수직선. 수직선에서의 두 점 사이의 거리를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엄청 쉬운 내용이에요. 그냥 간단하게 아는 내용 그냥 한번 정리한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수직선 하나 그려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도형에 대해서 배워요. 도형. 그래서 그림 그릴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뭐 컴퍼스 뭐 이런 거 있으면 좋긴 하지만 그것까지는 힘들더라도 자 정도는 좀 가지고 다니세요. 선생님 개인적으로 쓰고 있는 쇠자 하나 있는데 그거 700원짜리거든요. 지금 쓴 지 한 15년 된 것 같아요. 700원짜리 자 15년 1년에 100원도 안 되는 뭐 50원 꼴 뭐 지금까지 쓰고 있거든요. 너희들도 그냥 자 하나 사서 쭉 쓴다 생각하고 자 정도 하나는 좀 수학 시간이니까 가지고 다니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수직선 이렇게 한번 그려보시고요. 그다음 여기다 두 점을 하나 찍어 볼게요. 여기 점을 A, 여기 점을 B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A라는 점의 좌표를 x1, B라는 점의 좌표를 x2라고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 어떻게 구하면 되죠? 큰 거에서 작은 거 빼면 되죠. x2 빼기 x1. 우리가 수직선이니까 오른쪽이 더 크죠? 오른쪽 맞죠? 오른쪽이 더 크죠? x2 빼기 x1 하면 된다. 라는 뭐 엄청나게 기본적인 내용이에요. 정리 한번 해보면 이런 거예요. A, x1이라는 점하고 B, x2 사이의 거리라는 건 어떻게 구하면 되냐? 우리가 보통 표시할 때는 선분 표시로 선분 AB라고 써주고 는 해서 x2 빼기 x1 큰 거에서 작은 걸 빼주면 되는데, 여기서는 이제 딱 보이긴 하지만 우리 실제로는 x2, x1 뭐가 큰지는 뭐 구분이 안 되는 경우도 있으니 절대값 이렇게 붙여주면 좀 더 이렇게 간결하게 정리해 볼 수 있겠다라는 얘기죠. 쉽죠? 여기가 뭐 5, 여기가 7, 거리 얼마예요? 2. 여기가 뭐 3, 여기가 뭐 10, 거리 얼마예요? 7. 엄청 쉬운 내용이에요. 간단하게 그냥 정리해보고 넘어가는 겁니다. 105페이지 문제 1번. 페이지 105페이지 문제 1번. 이거 엄청 쉽거든요. 그냥 책에다 빠르게 한번 풀어볼까요? 책에다가 보면 답 나오죠? 팝부터 치고 한번 같이 볼까요? 105페이지 문제 1번. A의 좌표가 1이고요. B의 좌표가 4래요. 거리는 얼마일까요? 4 빼기 1, 3이죠. 3. 그 다음에 2번은 2하고 마이너스 3이니까 얼마입니까? 5의 거리를 가지겠다라는 쉬운 내용이었습니다. 넘어갑시다. 이거는 뭐 새롭다기보다 그냥 복습 차원으로 봐도 충분한 내용이었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고등학교 내용 들어가겠습니다. 가로 2, 두 점 사이의 거리. 이번에는 1차원이 아니고 2차원으로 늘려볼게요. 2차원. 2차원. 수학에서 보통 다루는 2차원은 선 다음에 선이 1차원, 그 다음에 면이죠, 면. 근데 우리가 보통을 그림을 어디다 그리냐면 좌표 평면에 그리니까 좌표 평면에서의 거리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다. 좌표 평면 하나 그려볼게요. 자, 하나 그려봅시다. 좌표 평면에서, 그러니까 평면상에서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해보고 싶다, 이런 얘기예요. 점을 적당히 이렇게 한번 찍어볼게요. 여기를 A라는 점이라고 해보고 여기를 B라는 점이라고 한번 해보면 이 점들의 좌표를 나타낼 수가 있죠. 좌표는 X좌표 하나, Y좌표 하나 이렇게 하니까 여기 편의상 여기를 X1, 여기를 Y1 이렇게 해보고, 그 다음에 B라는 좌표, 여기는 X2, Y2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그럼 이 좌표는 x1, y1이겠죠? b좌표는 x2, y2 이렇게 될 거예요. 좌표 쓸 줄 알죠? 앞에다가 x좌표, 뒤에다가 y좌표. 그래서 이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해보고 싶다는 거니까 내가 뭘 구하고 싶냐면 요 AB라는 선분의 길이를 구하고 싶어요. 나는 선분 AB의 길이를 구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됐나요? 한번 해봅시다. 이거 어떻게 하면 되냐면 생각보다 되게 쉬워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거 하나 있거든요. 뭐냐면 직각삼각형. 직각삼각형 누구 떠오르죠? 피타고라스. 피타고라스 아저씨가 알려준 그 방법 쓰면 되게 간편합니다. 이렇게 해서 직각삼각형 하나 그려보면 돼요. 그러면 이 가로 길이, 세로 길이, 가로가 아니죠. 밑변 길이, 높이 길이 이렇게 구해주시면 돼요. 밑변 길이가 얼마죠? x2 빼기 x1. x2 빼기 x1. 뭐 정확하게 절대값인데 그것까지 생략합시다. 여기는 마찬가지로 뭐예요? 위에 거에서 아래 거니까 y2 빼기 y1이죠.
됐나요? 그러면 내가 원하는 요 AB의 길이는 어떻게 나타내면 돼요? 나머지 두 변의 길이의 제곱의 합에다가 루트 씌우면 되는 거죠. 기억납니까? 그래서 어떻게 쓰면 되냐면 x2-x1의 제곱 더하기 y2-y1의 제곱에다가 루트를 이렇게 쫙 씌워주면 내가 원하는 선분 AB의 길이가 된다라는 거. 그럼 이제 이 두 점 사이의 거리는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AB라는 선분을 그었을 때의 길이로 생각을 하면 되고 그 길이는 어떻게 구하면 되냐면 x 좌표끼리 빼서 제곱 y 좌표끼리 빼서 제곱 한 다음에 더해서 루트 씌워주면 된다라는 거. 이렇게 구하는 게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방법이에요. 별거 아니죠. 우리가 아는 피타고라스 공식 뭐 되게 복잡해 보이지만 별거 아니에요. 그냥 x 좌표끼리 빼고 y 좌표끼리 빼서 두 개 제곱한 다음에 더해서 루트 씌워준다. 다시 써보면 여기다가 x2 빼기 x1의 제곱 더하기 y2 빼기 y1의 제곱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예시로 문제 하나 해보면요. 예를 들어 A라는 점의 좌표가 5,-2예요. B라는 점의 좌표는 3,2입니다. 이때 두 점 사이의 거리를 한번 구해보래요. 한번 해보세요. 한 10초 줄게요. 두 점 사이의 거리. 금방 구하죠? 어떻게 구하면 된다고요? X 좌표끼리 빼서 제곱. 얼마죠? 2의 제곱. 이해되나요? 그 다음에 Y 좌표끼리 빼. 마이너스 2하고 2니까 얼마입니까? 4의 제곱이죠. 이 2는 4 더하기 4, 4, 16이니까 얼마죠? 루트 20. 답은 2 루트 5 이렇게 구해주면 되겠다라는 거죠. 됐습니까? 생각보다 어렵지 않죠? 페이지 106페이지 106페이지 문제 2번을 한번 풀어볼까요? 페이지 106페이지 문제 2번을 한번 책에다가 한번 풀어보세요. 다 풀었나요? 덜 푼 친구들은 잠깐 스톱하고 풀고 들어오세요. 봅시다. 몇 개만 같이 해보면 다 할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이거 1번 해보면요. 1번 2하고 마이너스가 얼마죠? 8이죠. 8의 제곱 더하기 9하고 9니까 0인가요? 0의 제곱에다가 루트니까 얼마입니까? 신경 쓸 필요 없으니까 답은 8, 거리 8이죠. 2번은 답이 얼마야? 2번은 5죠. 3번은 3 루트 5 이렇게 나오나요? 계산 맞았나요? 그 다음 4번은 얘는 0,0이니까 그냥 요거 제곱해서 더해주면 돼요. 그러니까 8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 두 개 차니까 8, 두 개 차니까 2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8, 8에 64에 4니까 루트 68인가요? 그러면 얘도 정리하면 2 루트 17, 4 곱하기 17이니까요. 이렇게 정리해 줄 수 있겠죠. 계산 그냥 어떻게 구하는 방법인지 알고 계산만 잘 할 줄 알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넘어가서 우리가 106페이지 예제 1번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방법을 알았으니까 이거 가지고 좀 이것저것 한번 해보자 이런 얘기예요. 네, 106페이지 예제 1번 해보겠습니다. 106페이지 예제 1번 문제 읽어보면 세점 1,2, B, 마이너스 4,5, C,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을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 ABC는 직각 이등변 삼각형임을 설명하래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A라는 점은 1,2고요. B라는 점은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 플러스 5고요. 그 다음 C라는 점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인데 얘가 무슨 삼각형이 됐으면 좋겠다?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 됐으면 좋겠대요. 한번 해봅시다. 얘를 먼저 좌표평면에 한번 찍어볼게요. 좌표평면에 보면 A라는 점은 1,2래요. A는 1,2고요. B라는 점은 하나, 둘, 셋, 넷, 마이너스 4, 셋, 넷, 다섯, 5랍니다. 마이너스 4,5, 마이너스 4,5. 그럼 C라는 점은 마이너스 2, 하나, 둘, 셋,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이라는 점이래요. 이게 삼각형으로 이렇게
이렇게 그려봤더니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 된대요. 그래요. 이걸 보여주라네요. 그러면 뭘 확인하면 될까요? 두 가지죠. 첫 번째, 직각이다. 두 번째, 이등변이다. 이런 걸 좀 확인해 주라는 얘기예요. 이해되나요? 직각인 거 어떻게 보이죠? 피타고라스. 짧은 두 변의 길이의 제곱의 합이 긴 변의 제곱이랑 같은 거 보여주면 되죠. 이등변인 거 어떻게 보면 되죠? 길이 두 개가 같다. 이거 보여주면 되죠. 그럼 뭐 하면 돼요, 나는? 그냥 세 변의 길이를 좀 확인해 보면 좋겠다. 이렇게 나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해볼게요. 먼저 AB의 길이. AB 두 개 좌표 빼서 하면 되죠. 1 마이너스 하니까 얼마? 5의 제곱. 2, 5니까 얼마? 3의 제곱. 25 더하기 9니까 루트 34인가요? 뭐 더 이상 정리 안 되니까 이렇게 놔두고, 네, 마찬가지로 또 이제 BC 해볼까요? BC는 마이너스 4, 2니까 2의 제곱. 5하고 마이너스 3이니까 8의 제곱인가요? 8, 8에 64에 4니까 얼마죠? 68이죠. 됐나요? 그 다음에 마지막 CA인가요? 마지막 CA는 2하고 1, 마이너스 2하고 1이니까 3인가요? 3의 제곱 더하기 2하고 마이너스 3이니까 5의 제곱 해서 얘도 얼마? 루트 34 이렇게 되네요. 됐나요? 그래서 먼저 이등변 보입시다. 이등변 뭐랑 AB랑 CA랑 루트 34로 같죠? 그래서 첫 번째 AB랑 CA랑 같다라는 게 나오네요. 됐나요? 두 번째 AB 34, CA 34 제곱의 합하면 얼마죠? 68 하고 봤더니 여기 있네요. 그래서 뭐도 가능하죠? AB의 제곱 더하기 CA의 제곱은 BC의 제곱이니까 그 성립한다는 얘기는 어디가? A라는 각이 직각인 이등변 직각삼각형이다 라는 것도 보여주는 거죠. 얘로서 직각을 보여주는 거죠. 얘로 이등변을 보여주는 거고. 이해되나요? 그래서 이 삼각형은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죠. 이해됐나요? 할만한가요? 106페이지 문제 3번 똑같은 문제예요. 똑같은 문제. 잠깐 쌤 이거 지우고 올 동안 시간 주면 잠깐 지우고 올 동안 이거 지금 풀어보고 또 설명합시다. 네, 이어서 해봅시다. 106페이지 문제 3번 다 풀었나요? 페이지 106페이지 문제 3번 그래도 얘는 하나 같이 해볼까요? 이번에는 ABC가 2,4, B가 0,2, C가 3, 마이너스 1이고 마찬가지로 이번엔 그냥 직각이군요. 직각삼각형이었으면 좋겠대요. 뭐 이거는 그림까지 그릴 필요 없이 마찬가지로 직각삼각형이니까 뭐만 체크하면 돼요? 길이만 체크해서 피타고라스 되는지 이것만 확인해 보면 되잖아요. 한번 빠르게 해볼게요. 봅시다. AB 먼저 계산해보면 AB 2, 4, 0이니까 루트 2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 8인가요? 그러면 정리하는 건 하지 맙시다. 어차피 나중에 계산할 때 쓸 거니까. 그 다음 BC는 0, 3이니까 3의 제곱 더하기 2 마이너스니까 얘도 3의 제곱 9, 9, 18 뭐 이렇게 되네요. 마지막 CA는 봤더니 3, 2니까 1 더하기 4, 1이니까 5인가요? 25? 5제곱. 그러니까 얘는 루트 26. 봤더니 8하고 18하고 더하면 얼마죠? 26이더라. 그래서 CA의 제곱은 AB의 제곱 더하기 BC의 제곱이구나. 얘가 26, 8, 18이구나. 라고 해서, 그러니까 얘는 뭐가 돼야겠다? 직각 삼각형이 돼야겠다. 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거겠죠. 됐나요? 이제 넘어가서 페이지 107페이지 예제 2번으로 가겠습니다. 이제 좌표 사이에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방법을 알았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이제 막 이것저것 또 다 해보는 거예요. 첫 번째 직각삼각형 만들어 보는 뭐 이런 유형 하나 해봤고 이번엔 107페이지 예제 2번으로 가겠습니다. 문제 한번 읽어볼게요. 두 점 A는 0,3, B는 5,2에 같은 거리에 있고 X축 위에 있는 점 P의 좌표를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네요. 다시 정리해보면 A라는 점의 좌표는 0,3 B라는 점의 좌표는 5,2 근데 X축 위에 점 P가 있고요. 이 점 사이에 거리가 같대요. 그러니까 뭐예요? AP랑 BP의 길이가 같게끔 P를 한번 잡아줘봐라 이런 얘기인 거죠.
해봅시다. 얘도 좌표 평면 그래도 간단하게 한번 그려보면요. 먼저 A라는 점은 0,3이에요. 여기죠. B라는 좌표는 1, 2, 3, 4, 5,2. 이게 B예요. P 좌표가 어디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우선 아무튼 X축 위에 있고요. 적당히 X축 위에 있는데 요 P라는 점하고 P라는 점하고 B를 연결해 봤더니 이 거리가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 같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문제가 나오는 거죠. 이해됩니까? 그러면 이제 문제가 어렵지 않아요. P라는 점은 X축 위에 있잖아요. X축 위에 있다는 얘기는 Y좌표가 0이란 얘기죠. Y축 위에 있다는 얘기는 X좌표가 0이란 얘기고요. 그래서 P라는 점을 그냥 편의상 X, 0이라고 잡아놓고 거리가 같게끔 식을 하나 세워주자 이런 얘기죠. AP의 거리 해볼까요? AP의 거리는 어떻게 나오죠? 루트 X제곱 더하기 3, 3은 9 이렇게 나오죠. 이해되나요? 마찬가지로 BP의 거리는 어떻게 나오죠? 루트 x하고 오니까 x-5의 제곱은 2, 0이니까 2는 4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이 두 개가 어떻게 되면 되겠다? 같아지면 되겠다. 이 두 개가 같아지면 되겠다라는 거니까 어떻게? 그냥 루트 어차피 똑같으니까 떼버리고 계산하면 되죠. 그럼 뭐 나와요? 2차 방정식이에요. 그냥 심플한 2차 방정식. 써봅시다. x제곱 더하기 위 9, x제곱 더하기 9 위에 거랑 밑에 거 x-5의 제곱은 제곱 플러스 4는 같다라는 걸 계산하면 되니까 얘 계산하면 얼마죠? x제곱 10x 플러스 25 더하기 4니까 29죠. 얘랑 같다라고 놓고 그냥 풀면 되잖아요. x제곱도 없어지네요. 그럼 뭐 2차도 아니네요. 2차도 아니고 그냥 1차 방정식이네요. 그러면 10x 넘어가고 9 넘어올까요? 그러면 10x는 29 빼기 9니까 20, x는 2. 그래서 p의 좌표는 어디가 된다? 2, 0 이렇게 되더라 라고 간단하게 구해볼 수 있는 거죠. 이해됩니까? 동일한 유형입니다. 107페이지 문제 4번. 107페이지 문제 4번도 지금 바로 한번 노트에 풀어볼까요? 자, 풀어봤나요? 덜 푼 친구들은 또 멈춰놓고 하세요. 봅시다. 이번에는 A가 4,1 여기 있고요. B가 6,3으로 여기 있대요. 이번에는 점이 어디 쓰면 좋겠냐면 Y축 위에 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Y축에 적당히 여기 Q라는 점이 있으면 여기 길이랑 여기 길이랑 같았으면 좋겠다 이거죠. 그럼 Q의 좌표는 어떻게 잡고요? 0,y라고 잡고요. 0,y라고 잡고 풀면 되겠죠. 사실은 뭐 이게 좀 이제 익숙해지면 이 그래프 그리는 거 필요 없죠. 그냥 0,y, 뭐 AQ, BQ 이렇게 길이만 확인하면 되니까. 한번 해봅시다. AQ의 길이는 4, 4, 16, y-1의 제곱의 루트. 그 다음에 BQ의 길이는 6, 3이니까 6, 6은 36 더하기 y-3의 제곱이죠. 이거 두 개가 같다니까 16 플러스 이제 바로 전개할게요. y제곱 마이너스 2y 플러스 1은 36 y제곱 마이너스 6y 플러스 9 이렇게 되고 y제곱 마찬가지로 없어지고 y 저쪽으로 다 넘길까요? 4y는 그 다음에 얘는 45 빼기 16 1이니까 17이죠. 얼마죠? 28인가요? 28. y는 7. 그래서 q라는 좌표는 0,7이 되겠다. 이렇게 구해지는 거죠. 제대로 계산했나? 맞죠? 이렇게 되면 되는 문제죠. 그 밑에 또 예제 3번 풀어야 되는데 공간이 좀 필요하니까 또 지우고 다시 시작할게요. 네, 이어서 107페이지 예제 3번 문제 보겠습니다. 페이지
107페이지 예제 3번. 이제 볼게요. 삼각형 ABC에서 변 BC의 중점을 M이라고 할 때 AB의 제곱 플러스 AC의 제곱은 2AM의 제곱 플러스 BM의 제곱이 성립하면 증명하시오. 뭔 말인지 모르겠죠? 그림 한번 그려보면서 봅시다. 그림 한번 그려볼게요. 삼각형을 적당히 하나, 요 위에를 A로 할게요. A, B, C 라고 해보겠습니다. 이 AB에 ABC가 있을 때 밑에 BC의 중점을 한번 잡아보래요. 적당히 중점을 잡았을 때 이 중점하고 A랑 연결을 했을 때요. 이렇게 연결을 했을 때요. AB의 제곱 더하기 AC의 제곱. 그러니까 색깔로 좀 표시를 해보면 AB니까 요거죠. 요거랑 요거의 제곱의 합이 2 가로하고 AM의 제곱 더하기 BM의 제곱이랑 같음을. 그러니까 여기 내린 거랑 BM의 제곱이랑 합쳐서 2배를 한 거랑 같다라는 걸 증명을 해보래요. 문제 이해되나요? 대충 봤을 때 삼각형이 뭐 특정된 삼각형, 이등변, 직각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그냥 아무거나 삼각형을 갖다가 요 한쪽에다가 중점을 잡고 이렇게 선을 그어봤을 때 요 위에 있는 두 개, 노란색 두 개의 제곱의 합과 빨간색 두 개의 제곱의 합의 2배가 같다라는 걸 증명하라. 뭐 이런 좀 독특한 뭐 증명이죠. 봅시다. 뭐 이거를 가지고 특별히 뭐 공식을 쓴다거나 문제풀이에 적용한다거나 막 그런 특별한 공식은 아니에요. 그냥 이 단원에서 우리가 두 점 사이의 거리를 배워보면서 이런 것도 한번 증명을 해보자 뭐 이런 얘기인 건데요. 봅시다. 우리가 그림 문제를 풀 때요. 좀 잘 들어두시면 좋은데 우리가 너희들이 이제 앞으로 계속 문제를 뭐 모의고사도 하고 수능도 보고 하다 보면 그림이 그려져 있는 문제를 만나게 돼요. 기하적인 문제라고 합시다. 기하 문제를 만나게 되는데 그 기하 문제를 우리가 기본적으로 푸는 방식은 두 가지가 있어요. 처음에 이번 시간 처음에 얘기했었죠. 기하에는 두 가지 종류의 기하가 있다고. 뭐 외울 건 아니지만 논증 기하랑 해석 기하라는 게 있다고요. 그 기본적인 그 기하 문제의 풀이 방법은 두 가지예요. 논증 기하적인 방법이랑 해석 기하적인 방법. 근데 그 두 개가 항상 숨어져 있어요. 무슨 말이냐? 논증 기하라는 건 지난번에 얘기했다시피 삼각형, 사각형의 성질들이거든요. 뭐 예를 들어 이등변 삼각형의 성질하라고 하면 뭐가 있죠? 밑각이 같다, 뭐 수직 이등분 된다, 뭐 이런 것들이 기본적인 특징들이에요. 성질들. 이 성질들을 이용하는 문제풀이가 하나 있고요.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건 두 점 사이의 거리. 이거는 이제 해석기하적인 건데 해석기하는 쉽게 얘기하면 좌표 평면에다 표시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좌표로 표시하는 거. 이 좌표를 이용하는 문제가 있어요. 근데 항상 그 모의고사 문제들 같은 거 좀 어려운 문제들 보면 이게 숨겨져 있어요. 논증 기하적으로 푸는 건데 좌표 평면에 있다거나 반대로 좌표 평면으로 풀어야 되는데 좌표 평면이 없이 저렇게만 그려져 있다거나 그러면 이제 그럴 때 어떻게 생각을 해봐야 되냐? 반대로 좀 생각을 해보는 게 좋아요. 아, 좌표 평면이 있는데 삼각형 또는 사각형의 성질을 이용하는 문제는 아닐까? 또는 반대로 저렇게 그림만 그려져 있는데 좌표를 이용하는 문제는 아닐까? 이해되나요? 그 두 개가 숨겨져 있어서 그거를 한번 그 두 가지 방법을 다 생각해보는 그런 식으로 하면 생각보다 문제가 쉽게 풀릴 때가 많거든요. 요거는 보면 지금 그림은 이렇게 그려놨지만 좌표를 설정을 해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좌표를 설정한다는 건 다른 말로 쉽게 하면 이 원점을 어디다가 잘 잡아주느냐에 따라 결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제 문제 같은 경우는 그림은 그려져 있죠. 근데 여기서 보면 모른다 생각하고 문제를 보면 여기서 뭐를 원점으로 잡으면 좋겠어요? 딱 봐도 요 M이 뭔가 중심이 되면 더 편할 것 같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좌표를 하나 그려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별로 상관없는데 여기 원점이라고 한번 잡아보는 거예요. 이해되나요? 그러면 이 A, B, C가 지금까지 그냥 공중에 떠다니는 삼각형의 꼭지점이었는데요. 이제는 뭐가 됐냐면 좌표가 됐어요. 또 특히 편의상 B하고 C는 어디 축에 있고 X축에 위에 놓여져 있는 좀 편안한 좌표가 된 거죠. 이해되나요? 그래서 이제 좌표를 설정해 주는 거예요. A를 그냥 내 마음대로 A, B라고 한번 해보는 거고 C하고 B는 어떻게 설정하면 좋을까? 중심을 기준으로 양쪽에 같은 거리니까 뭐 편의상 C, 0
마이너스 c, 0 이렇게 잡아보는 거죠. 됐나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돼요? 이제 얘를 그냥 두 점 사이의 거리로 한번 쭉 전개 정리를 해보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나요? 한번 해보면요. 증명할 때 우리가 PF, 뭐, 프루프의 약자예요. 이렇게 보통 쌤 쓰는데 그냥 알아먹으시면 되고. 봅시다. 각각의 길이를 한번 저 좌표로 나타내 볼까요? AB의 제곱이니요? 길이 AB의 제곱이니까 이거 X좌표 길이 빼면 되죠? 뭐죠? A 빼기 C니까 A 플러스 C죠? 더하기 B제곱 이렇게 되고 뭐 전개는 냅둡시다 우선. 그 다음에 AC의 제곱은 A 마이너스 C의 제곱 플러스 B제곱 전개까지 해주면 좋겠네요. A제곱 2AC C제곱 플러스 B제곱 A제곱 마이너스 2AC C제곱 플러스 B제곱 이렇게 되죠. 여기까지 됐나요? 그 다음에 이제 AM하고 BM하고 해야 되니까 쟤도 한번 해보면요. AM의 제곱은 지금 M이 원점이기 때문에 그냥 A만 보면 되죠. A제곱 더하기 B제곱. 그 다음에 BM은 거리가 C니까 C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됐나요? 봤더니 이 두 개는 더하면 되고 이 두 개는 더해서 2배 하래요. 이해되나요? 해보면 요거부터 더해보면 요거 어떻게 되죠? A제곱 B제곱 C제곱 이렇게 되죠? 뭔가 좀 모양이 보이나요? 다시 정리해보면 A, B의 제곱 더하기 AC의 제곱 위에 거 두 개 위에 거 두 개 더하면 요거 없어지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2배의 A, B, C 보이나요? A제곱 B제곱 C제곱 이렇게 되더라. 근데 봤더니 얘가 뭐예요? 요거 두 개 더한 거죠. 그래서 얘는 이 AM 제곱 더하기 BM 제곱이 되더라 라고 이렇게 풀어볼 수 있는 거죠. 문제 이해되나요? 그냥 단순하게 삼각형만 그렸을 때 도저히 어떻게 풀어야 될지 감이 안 잡히는데 뭘 딱 도입하는 순간 좌표 평면을 도입하는 순간 그 다음에 좌표를 좀 내 마음대로 설정해 주는 순간 차차차차 계산만 하면 되는 문제가 되는 거죠. 이해되나요? 5번 문제도 동일해요. 5번 문제도 비슷해요. 어디다가 좌표 평면을 원점을 잡아주면 좋을지를 좀 생각해 보면 되는 거거든요. 얘도 뭐 쉽진 않으니까 좀 같이 해봅시다. 107페이지 문제 5번. 이제 읽어보면 직사각형 ABCD가 있는데 이번엔 한 P가 평면 위에 있고요. P는 직사각형 그냥 안에 한 점 딱 찍어 놓은 거예요. 그러면 PA, PB, PC, PD를 제곱해서 적당히 더하면 이게 값이 같더라. 뭐 이거를 한번 해보라는 문제네요. 그림 그려보면 여러분도 노트에다가 좀 그림 그려보고 이렇게 따라서 풀이 써보고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다가 적당히 P를 하나 잡아보면요. 이렇게 PA, PB, PC, PD 이렇게 선분이 만들어지는데 이 선분이 A하고 C죠. PA랑 PC랑 제곱해서 더한 거랑 PB랑 PD랑 제곱해서 더한 게 같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PA랑 PC 그러니까 이렇게 대각선 그 다음에 PB랑 PD를 더한 게 제곱해서 더한 게 같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뭐 될 것 같기도 한데 뭔가 좀 애매모호하죠. 지금 이 P는 가운데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아무 데나 있어도 돼요. 뭐 여기 있어도 되고 여기 있어도 되고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다 된대요. 좀 신기하죠. 특이하죠. 뭐 이런 게 실제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실제로 되는 이거는 실제로 이제 좀 사용하는 정리들인데 이게 가능한 걸 증명해보래요. 이게 증명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번에는 우리가 두 점 사이의 거리를 배웠으니까 그걸 이용해서 한번 증명해보자 라는 거고 그거를 이용하는 방법은 좌표 평면을 어딘가에 잘 설정해주면 된다라고 했어요. 얘는 어디다가 설정해주면 좋겠어요? 우리가 편의상 이거 딱 보면 이제 X축, Y축 같지 않나요? 그래서 얘를 편의상 여기다가 X축, Y축을 만들어 주고요. 됐나요? 그럼 이제 내 마음대로 좌표를 설정해 보는 거죠. 내 마음대로. 근데 뭐 딱 봐도 여기를 A, B라고 설정해놔야 나머지가 자동적으로 설정이 되겠죠. C는 뭐 A, 0, A는 뭐 0, B, 뭐 B는 원점이고요. P라는 걸 X, Y 뭐 이거는 그냥 적당히 내가 마음대로 잡은 거예요. 문자는 어떤 걸 쓰든 상관은 없어요. 적당히 잡아본 겁니다. 이렇게 잡아놓고 이제 그냥 똑같이 이거 앞에 거랑 똑같이 계산 한번 해보자라는 거죠. PF. 먼저 PA 제곱 계산해 봅시다. PA 뭐죠? X랑 0, X랑 Y니까 X제곱 더하기
y-b의 제곱 이렇게 되죠. 이해되나요? 생각보다 복잡하지 않아요. PC의 제곱은 PC니까 x-a의 제곱 더하기 y제곱 이렇게 되죠. 됐어요? PB는 원점이니까 x제곱 더하기 y제곱. PD는 a, b죠. a, b니까 x-a의 제곱 더하기 y-b의 제곱. 될 것 같은가요? 정리해보면 얘 좀 정리해봅시다. 얘 정리해보면 x제곱 y제곱 마이너스 2by 플러스 b제곱 이렇게 되고 얘는 x제곱 마이너스 2ax 플러스 a제곱 플러스 y제곱 이렇게 되죠. 지금 요 두 개랑 요 두 개랑 같다라는 거니까 정리를 해보면 pa 제곱 플러스 pc의 제곱은 요거죠. 요 두 개. 요거 두 개니까 괜히 정리했네요. 정리하지 맙시다. 이대로 그대로 써볼게요. x제곱 더하기 y-b제곱 더하기 x-a 제곱 더하기 y제곱 이렇게 되죠. 됐나요? 그 다음에 b랑 p 더하기 pd의 제곱은 어떻게 돼요?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x-a 제곱 더하기 y-b의 제곱 이렇게 되죠. 됐나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지금 여기서 요거랑 요게 일로 오고 얘랑 자리만 바꾸면 끝나네요. 얘랑 자리 바꾸면 이거랑 똑같아지죠. xy, x-a, y-p 됐나요? 그러니까 얘네 둘이 같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랑 얘도 이렇게 같다라고 정리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PA의 제곱하고 PC의 제곱은 PB의 제곱하고 PD의 제곱으로 정리해 줄 수 있구나. 이렇게 되는 문제입니다. 됐나요? 이게 이제 우리가 배운 두 점 사이의 거리, 좌표평면, 다시 얘기하면 그 해석기하라는 좌표평면을 도입하는 그 방식으로 푸는 문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잠깐 여담으로 하나 더 얘기하자면 실제 얘는 해석기하적인 접근이 없어도 사실은 해결이 가능해요. 이렇게 보조선을 그어주면 이렇게 A, B, C, D 이렇게 하면 각각이 뭐가 되죠? 직각삼각형 되죠. 그래서 이거 피타고라스로도 정리할 수 있어요. 노란색은 A제곱 더하기 B제곱, C제곱 더하기 D제곱. 빨간색도 A제곱 더하기 C제곱, B제곱 더하기 D제곱이니까 A, B, C, D 각각 제곱식이니까 그냥 논증기하죠. 논증기하적인 설명으로도 충분히 사실 풀 수 있는 문제긴 해요. 근데 이렇게도 한번 해보자 라는 내용으로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첫 번째 그러니까 도형에 대해서 처음으로 배웠고요. 가장 기초적인 두 점 사이의 거리라는 거에 대해서 배웠어요. 두 점 사이의 거리는 x좌표끼리 빼고 y좌표끼리 빼서 제곱의 합 한 다음에 루트 씌워주면 된다고요. 피타고라스 생각하면 되죠. 그렇게 해서 푸는 문제였고요.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도 숙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96페이지까지 쌤이 숙제 노트에 풀든 뭐 각자 쌤 스타일대로 하라고 했는데 우리가 그 뒤에 대단어 문제도 있어요. 97페이지에서 99페이지. 어디다 써야 되냐? 페이지 97에서 99페이지. 얘도 숙제로 이제 오늘 지나면 다시 또 등교 계약하니까요. 숙제로 해결해 오시기 바랍니다. 각자 쌤 스타일대로 쌤 반은 노트에 풀어오시면 되고 다른 반은 각자 쌤 스타일 맞춰서 풀어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온라인 클래스 2차식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등교해서 또 진행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강의 듣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